2850선은 확실히 바닥인 거다. 그래서 바닥은 나온 거다라는 시각이 있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좀 신중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를 앞두고서 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그 가닥을 잡아보셔야 될 텐데요. 절대 전략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낙폭 과대주, 소외주들의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신 이유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의 특징들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순환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직까지 부각되기는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순환매 양상이 굉장히 짧고 소외주들이 움직임에 있어서도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반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근 급반등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쉬고 최근 급반등 과정에서 오히려 급락을 했던 종목들은 급반등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은 11월 30일 시장이 폭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19조 8천억 정도였거든요. 그 전까지 평균 수준을 보면 한 11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는데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동안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는 12조 5천억, 그리고 어제는 2일에는 11조 9천억, 그리고 오늘은 아직까지 좀 더 집계가 돼야 되긴 하지만 10조 원. 이렇게 본다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 업종 종목별 그리고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시장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 분위기는 형성이 됐고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급반등을 주도한 업종들은 뭐니 해도 반도체 업종이죠. 올해 내내 소외를 받았다 보니까 최근 코스피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특히 최근 시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림, 이런 그림들에 의해서 최근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오늘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하이닉스는 1%대, 2% 좀 가까운 그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급반등, 기술적 반등에는 좀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시점에 최근 급락을 했던 게임주들이 또 강한 반등을 하면서 좀 낙폭을 다시금 상승세를 시장 차원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반등 시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편 최근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저께 12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1일에는 9,438억, 그리고 어제는 8,887억. 외국인이 이틀 동안 거의 1조 8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굉장히 강한 순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강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1,600억 정도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에 근거해서 반등 시도는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그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강도 측면에서는, 힘 측면에서는 정점을 돕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서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매매가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아마도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매매에 굉장히 큰 변동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앞두고서 수급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게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9일이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날 9일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두 지표는 물가 지표이기도 하지만 중국 경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측면,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글로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늠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심리가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다음 주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좀 봐야 될 텐데요. 쿼드러플 칭데이 전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거치게 된다면, 또는 좀 최근 급반등한 듯한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물가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좀 둔화됐다. 전년 대비 변화율도 더 높아지기보다는 좀 꺾인다. 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좀 시장은 그를 기점으로 다시금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보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인플레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적인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네요. 다음 주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 체크포인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쿼드러플 리칭을 말씀드린 만큼, 외국인 매매 패턴, 특히 선물 매매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기관 프로그램 매매까지 자극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쿼드러플 리칭들이 남아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는 외국인 선물 수급도 중요하지만, 선물 수급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 쪽의 매매 패턴 변화에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12월 되기 직전에 월간 증시 전망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권사 전망 가운데서 대신증권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밴드를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연말장 계속 그 시각 유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 권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12월 한 달 동안을 놓고 본다면 2,800선을 지지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800선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PER 10배, 12개월 선행 PBR 11배 수준이라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 그리고 미국 조기 금리의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수그러든다는 점들, 이와 더불어서 매년 연말 반복되었던 프로그램 매수입, 쇼커버 매수입이 좀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왜냐면은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불안,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시점이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1월, 2월 달에 좀 확인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좀 더 체크하고,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하고 눈높이 조정을 거친 뒤에 시장이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12월 한 달을 놓고 본다면 단기 낙폭 과대주, 그리고 소외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코스피가 오늘처럼 2,970선에 근접을 하고 3,000선에 근접을 할수록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할 때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2,800선 초반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코스피가 2,950선을 넘어서 2,950선을 넘어서 3,000선에 근접할수록 내년 1분기까지 투자 시기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